정말 많이 들어야지만 실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신 거고요. 혹시나 옆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깨워서 알려드려야 돼요. 혈행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예요. 뇌에 혈관이 저렇게 많아요. 쫌쫌하게. 아주 작은 혈관까지 있고 큰 혈관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신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걸 혈행이라고 해요. 피가 움직인다. 이걸 혈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너무너무 잘 움직이고 문제가 없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응, 그래서 이게 혈행을 막는 거죠. 혈행을 막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모세혈관에 이렇게 혈행을 막는 뭔가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혈관 벽이 너무 두꺼워진다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혈행이 이렇게 너무 끈적끈적해진다면 어떨까요? 네,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심각한 그런 사진을 하나 넣어봤고요. 날씨 이제 쌀쌀해지셨죠? 너무 좋죠. 너무 쌀쌀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혈행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데가 지금이에요. 예, 심장 돌연사 많이 들어보셨죠? 심장마비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이런 매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지인들 주변에선 어때요? 제가요. 2주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저희 둘째가 6학년인데 둘째 친구 엄마예요. 근데 그분은 건강관리 되게 잘하세요. 잘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항상 운동할 때만 저를 만나요. 운동하고 올 때. 그러면은 이제 저녁 때쯤 운동을 가시더라고요. 되게 잘한다. 건강관리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6학년인 거죠. 애가 하나밖에 없죠? 6학년이에요. 저보다 어렸어요. 저한테 언니라고 했거든요. 안 보이세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밤에 그냥 심장마비. 어떻게 해야 되죠? 떨린다. 소름 돋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혈행 관리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지인들한테도 진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월 달부터 혈행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점점 이게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월 달 이렇게 추울 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나요. 더울 때는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어른들이 요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가지고 겨울을 나고 오신대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될까?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은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직이 된대요. 그래서 혈압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좁아진다는 것은 피가 혈행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혈행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이제 사망 원인이 많죠. 근데 저 밑에 5번에도 뇌혈관 질환이에요. 예. 저 두 개를 합치면 원인은 1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암은 그나마 아니, 미리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장이나 뇌질환은 갑자기, 돌연사, 급, 갑자기, 그죠? 이런 게 많아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보통 뭐 혈행 관리 50대 이후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니에요. 10대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증감률이요, 10대, 20대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10대도 만만치가 않죠. 점점점 갑자기 10대, 20대에 콜레스테롤도 높은 아이들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뻔합니다. 우리 인스턴트 많이 먹이죠. 그리고 운동 부족.
운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아이들에게는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행 관리는 혈행이란 먼저 혈행이란 지금 이제 그 혈행이 막 움직이고 있죠.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신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혈행이라고 해요. 근데 혈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체의 각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세포에서 만들어낸 노폐물도 제거해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도 운반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유해물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어해주게 체온을 또 유지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체 내 항산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면 돼서 피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혈행 관리가 왜 중요할까? 첫 번째 1번 혈관 벽이 얇고 탄성이 좋은 정상적인 혈관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인스턴트를 조금 먹고 그 술을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운동을 조금 안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혈관벽이 또 이렇게 두꺼워지고 노폐물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3번 그림 한번 보세요. 혈관 내강이 좁혀져요. 그러면은 피가 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신호가 없어. 아무렇지 않아요. 예. 근데 네 번째 혈류 장애가 유발이 됩니다. 이때 신호가 팍 터집니다. 예. 그래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많죠. 이상 지질혈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지혈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세요? 다행히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고지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도 안 가고 그 혈행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못 듣고 이런 분들이 돌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경우는 병원을 자주 가셔서 나의 혈중 지질 농도를 반드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측정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잘 안 했어. 그냥 방치했어. 그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뇌에 혈관들이 많았잖아요. 그 뇌혈관이 살짝 고장이 났어. 그럼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체에 이렇게 그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갑자기 온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혈행 관리를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될까?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평생 혈행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당뇨 있으신 분들 무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비만 있는 분들도 혈행 관리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비만이 어느 정도냐,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 알려드릴 거고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뇌질환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었다 그러면은 미리 혈행 관리하셔야 되고요. 고령이라고 했어요.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즐기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조금 2배, 3배로 더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비만은 그럼 어떤 척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뚱뚱하다고 비만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날씬하다고 해서 비만이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비만과 콜레스테롤 관계는 완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체질량 지수가 25kg 이게 기준인데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면 뭐냐면 BMI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알아보셨을 건데 BMI가 25kg 미만이면 비만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5kg이 이제 넘었다. 그럼 비만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혈행 관리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이게 BMI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측정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예, 여기 뉴트라이트 부스에서 인바디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뉴트라이트 부스에 가셔서 BMI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뚱뚱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안심하시면 안 돼요.
BMI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체질량 지수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측정을 하셔서 내가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비만이 아니라고 혈행 관리 안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는 가족력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인스턴트 먹으니까. 그래서 혈행 관리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혈행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코큐텐 오메가3 징코엠 레시틴인데요. 이건 이제 뉴트라이트에서 이제 다 나오는 제품들이고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으뜸으로 오메가3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뭐 이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약국에서도 팔고 코스트코에서도 팔고 홈쇼핑에서도 팔고 요즘에는 그 화장품 그런 데서도 오메가3는 필수로 팔더라고요. 그럼 모든 오메가3는 다 똑같을까요? 다 효과가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오메가3, 뉴트라이트 오메가3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좋구나.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메가3는 드시는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현대인들의 혈행 건강 지킴입니다. 혈행 관리하려면 뭐를 먹어? 오메가3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의 원인이 혈중 중성지방 있잖아요. 그거를 개선해줘요. 혈행도 개선해주고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부정맥에도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모든 것에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요, 심혈관절 1차 예방, 2차 예방 모두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오메가3는 같지 않다. 뉴트라이트는 뭐가 다를까요? 네, 요게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오메가3 모든 건강 시스템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든 게 바로 저분자예요. 저분자. 저분자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근데 뉴트라이트는요. 너무너무 흡수가 잘 되게끔 아주 파이토 마린셰 오메가3 포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자라는 거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효과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조금 걱정되셨을 거예요. 두 번째, 도대체 어떤 그 뭐죠? 물고기로 이 오메가3를 만들었을까? 왜냐면 요즘 다 오염됐잖아요, 바다에. 그래서 뭐 안심하고 회도 잘 못 먹어요. 고등어도 잘 못 먹잖아요, 찝찝해서.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중금속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뉴트라이트가요, 가장 깨끗한 바다를 찾습니다. 그 바다가 남태평양 홈볼트 해안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종을 이제 재배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어획을 합니다. 아메이는 ESG라고 해서 친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함량이에요. 오메가3가 보니까 혈행 관리에 가장 중요한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량도 중요해요. 아주 적은 함량을 드시면은 두뇌에만 좋다가 말아. 혈행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량이 중요한데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에 좋은 EPA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DHA, 두뇌 개발에 좋은, 기억력 개선에 좋은, 눈 건조에 좋은 DHA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화에 좋은. 그래서 오메가3는 기름이에요. 생선 기름. 생선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걸 꼭 드셔야 되는데 뉴트라이트는 비타민 E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거예요. 화이트 치아씨드가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 보려고 해요. 오메가3는 이제 생선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EPA, DHA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오메가3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화이트 치아씨드나 호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이 기름도 플러스 하면은 그 배가 된대요. 그래서 화이트 치아씨드가 오메가3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치아씨드, 화이트 치아씨드 슈퍼푸드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그 화이트 치아씨드가 많이 있는데 뉴트라이트 화이트 치아씨드는 씨앗부터 뉴트라이트에서 재배해가지고 완제품까지 뉴트라이트에서 개발한 그 치아씨드예요. 그래서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오메가3가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메가3는 좋은 지방은 EPA, DHA, 그다음에 ALA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알파리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배합이 됐을 때 ALA, 요게 이제 알파리포산인데 요 세 가지가 배합이 됐을 때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그 혈행 건강에 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조금 다르다. 다른 것보다 효과가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직 프로모션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 프로모션이 있는데 요거는 두 개를 이제 사시면은 하나를 더 드리는데 업차지가 2만 원이 조금 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가 있어요. 네, 12만 6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 혈행 건강에 코큐텐인데요. 코큐텐은 생기와 젊음을 주는 활력 에너지라서 요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젊게 살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은 코큐텐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혈압 감소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서 해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코큐텐을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혈압을 낮춰주고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죠. 요거 내 에너지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내 몸에 세포가 많은데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거에서 에너지, 젊음, 뭐 항산성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신부전증인가 협신증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코큐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장 질환이 있어 그럼 무조건 코큐텐 드시면 좋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를 억제하고 체내 세포를 보호해줘요. 제가 여기 이분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분은 하승민이라는 건강기능식품 연구하는 그분 대표세요. 근데 왜 이걸 넣었냐면 제가 하승민 대표 영상을 계속 봤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그분이 다이어트에 그리고 뭐 건강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코큐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코큐텐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 코큐텐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코엠이 있는데요. 진코엠은 이제 두뇌, 치매 예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약간 두뇌에 조금 관심이 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 기억력이 자꾸 저하된다. 그럼 진코엠을 드시면 됩니다. 얘는 순수 은행잎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혈행 개선에 원활한 신진대사를 원하신 분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 은행잎에 플라보놀 배당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 아밀로드 생성을 억제. 이건 베타 아밀로드는 뭐냐면 우리가 고기 많이 드시죠. 고기 많이 드시면 그 찌꺼기, 그 아미노산 찌꺼기를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뇌혈관에 치매가 약간 생기는 거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에. 그게 이게 자꾸 생기면서 그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제해주는 게 진코엠이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거고 그래서 두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혈륜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감소시켜서 혈행을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진코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시틴인데요. 요거는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이제 그 레시틴 드시면 좋아요. 저도 사실은 콜레스테롤 조금 있어요. 가족력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친정 쪽에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레시틴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씹어 먹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못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은 레시틴은 무조건 필수예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혈관 지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뇌 건강에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의 지질 증가 막아서 지방간 있으신 분들 있죠. 간 질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식품이고요. 항산화 해코로 세포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10대, 20대에 가장 그 혈행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레시틴. 그래서 레시틴은 온 가족이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시티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많이 뭐 밀가루 너무 좋아하시죠? 그럼 혈관 벽에 이렇게 기름이 막 이게 붙어요. 근데 우리가 레시틴을 먹잖아요. 그러면 얘는 혈관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혈관에 쌓여 있는 기름기를 옆에 보이면은 깨끗해졌죠. 이게 바로 레시틴이 합니다. 다시 자세히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요. 그래서 찌꺼기가 막 저렇게 쌓여 있죠. 근데 저 찌꺼기가 바로 혈행을 막는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근데 레시틴을 먹었더니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린이들도 그리고 20대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시틴을 먹어야 되는데 씹어 먹어야 돼서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깝게 반 정도 남으면 유통기한이 지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못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아시죠? 쇼펜하우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혈관 관리 잘 하셔서 이제 우리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